여러분, 누군가랑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을 때 보통 뭘 제일 먼저 떠올리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법 스승의 강의를 바탕으로 한 건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방식에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관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릴지도 몰라요. 자, 이 질문 앞에서 잠시 한번 멈춰볼까요? 최근에 누군가한테 저 사람이랑 좀 친해지고 싶다 생각했던 적 있으세요? 그때 머릿속에 딱 하고 떠오른 게 뭐였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슬라이드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물질적인 도움이죠. 상대방이 좀 힘들어 보이거나 뭔가 필요해 보이면 맛있는 거라도 사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건 정말 자연스럽고 거의 본능에 가까운 거죠. 근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강의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시작한 행동 안에 관계를 아예 망가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 어떻게 순수하게 도와주려는 마음이 정반대로 상처랑 원망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을까요? 진짜 역설적이잖아요. 이 과정의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강의에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뒤통수를 맞게 된다. 와, 표현이 엄청 세죠? 아니, 분명히 내가 도와줬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이라니 상식적으로는 진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도대체 무슨 원리가 숨어 있길래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뒤통수가 진짜로 누가 때린다거나 하는 물리적인 배신은 아니에요. 그보다 어쩌면 더 아픈 감정적인 파탄에 가깝습니다. 처음엔 고맙다로 시작했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설명할 수 없는 원망으로 바뀌고 결국엔 서로 등 돌리게 되는 바로 그런 상황 말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선한 의도가 이렇게 씁쓸한 결과를 낳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단계별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관계가 망가지는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4단계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1단계. 한쪽이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도와줍니다. 그럼 2단계. 자연스럽게 주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이런 식의 수직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근데 3단계에서부터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도움을 받는 쪽에서 나도 모르게 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는 의존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게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렇게 갉아먹힌 자존감은요. 고마움이 아니라 원망으로 바뀌어서 결국 그 관계를 끊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섭죠? 이런 관계는요. 마치 한쪽으로 확 기울어진 시소 같은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 도와주는 건 균형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울기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시소는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결국 그 무게를 못 이겨서 뚝 하고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진짜 서로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법을 알아볼 텐데 아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일 거예요. 보세요. 여기 관계를 맺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은 물질적인 도움으로 시작해요. 근데 결국 불균형한 관계가 돼서 깨져버리죠. 하지만 오른쪽 길은 상호 존중으로 시작해서 균형을 맞추고 절대로 깨지지 않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배움으로 다가간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생각보다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먼저 상대방이 가진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겸손하게 저한테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강의에 따르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을 받을 때보다 자기 가치를 인정받고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훨씬 더 큰 보람과 유대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방법은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너보다 나으니까 도와줄게.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네요 라는 존중의 메시지를 먼저 보내는 거죠. 이게 바로 수평적이고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첫 단추입니다. 좋아요. 이렇게 존중으로 시작한 관계가 어떻게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깨지지 않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상생입니다. 글자 그대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각자 가진 가치를
동등하게 교환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파트너십이죠. 그럼 물질적인 도움은 아예 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건 대가로 주어질 때 비로소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먼저 가르침이라는 가치를 받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표시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이건 동정이나 자선이 아니라 아주 공정한 가치 교환이잖아요. 이럴 때 관계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입니다. 올바른 방식으로 다가가면 관계는 깨지지 않는다. 배움과 존중이라는 이 올바른 순서만 지키면 우리가 맨 처음에 걱정했던 그 뒤통수 맞는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강의자가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관계의 불균형을 만드는 자선인가요? 아니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인가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